대한민국 성인 6명 가운데 1명이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죽어야지. 이런 휴지 하나 들지 못할 정도로. 국내 사망 원인 8위 담배가 주범. 환자의 90%는 흡연자. 여성 흡연자가 더 위험하다. 흡연이 제일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을 보내서 처음에는요 80입사.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금연. 호흡재활요법과 운동으로 호흡장애를 이겨낸 환자들. 잘 알려지지 않아 더 위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잔혹한 연쇄살인과 그 사건을 쫓는 수사관의 이야기. 사극과 연쇄살인 사건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올해 초 주목받았던 영화 혈의누죠. 영화 혈의누는 연쇄살인에 이용된 조선시대 형벌 5가지가 그대로 재현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모지라는 독특한 형벌이 등장하는데요. 한지를 얼굴에 붙인 후 물을 뿌려서 서서히 숨이 막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도모지라는 형벌처럼 서서히 숨을 쉬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극심한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면 이미 폐 기능의 50% 이상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깊어지며 숨이 막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오종환 씨. 이미 10년 전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 한 달 열흘 만에 재입원. 폐렴까지 겹쳐 기침과 가래 때문에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다. 힘차게 살살 땡기죠. 항상 힘들어요. 갖고 있다면 이 병이. 평소에도 아주 심한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오문규 씨. 오 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도 벌써 여러 날째다. 병세가 점점 악화돼 지난해부터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심박수가 막히면 숨을 거의 못 쉬어요. 죽어야지. 이런 휴지 하나 들지 못할 정도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할 정도로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심해지는 호흡장애. 원인은 무엇일까? 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강제로 숨을 내쉴 수 있는 최대량으로 호흡곤란의 정도를 알아보는 폐기능 검사를 실시했다. 오문기 씨는 감기까지 겹쳐 증상이 더욱 악화된 상태. 들이마신 숨을 1초간 강제로 내쉬는 최대 공기량이 80% 미만일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이 내려진다. 검사 결과 오문기 씨의 폐 기능은 25%, 정상 폐 기능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번에 CT 소견인데요. 이렇게 이 불나라는 공기주머니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불나, 공기주머니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 폐가 눌려 있는 그런 소견이. 이번에 잘못하면은 이 불나 공기가 터져가지고 어떤 기흉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아주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극심한 호흡곤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는 기관지를 통해 폐에 있는 작은 공기 주머니인 폐포로 들어간다. 폐포에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호흡이다. 반면 폐포가 손상되면서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다. 이 질환의 특징은 매년 심해지는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또 객담을 수반하는 기침이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약물에 의해서 어떤 기도 질환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게 돼서 결국은 산소 호흡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비가역적인 기도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종재 씨는 지난해 5월부턴 외출조차 힘든 상태다. 5년 전 COPD, 즉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후 폐 기능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다. 병은 이종재 씨의 삶을 180도로 바꿔놨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은 아내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 집에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몸도 많이 쇠약해졌다. 조금만 잤어요. 16일 만에 왔나 봐.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경우엔 생명까지 위태로워진다. 언제쯤 퇴원하시겠는지. 중환자실에 계실 때 돌아가신다고 그냥 난리치고 면회를 갔다가 일요일 날 왔는데 면회를 갔다 왔는데 완전히까 전화가 와서 중환자실이라고 빨리 오라고 가봤더니 뭐 다 돌아가셨지 뭐. 그래 신경 쓰고 나면 누가 말 시키는 것도 진짜 힘이 아파서. 그러니까 힘이 아프면 그렇고. 그 이제 호흡 들여 마시고 이 배로 내밀고. 그러면 한참 만에 하고 나면 또 산소도 많이 올라가고 힘도 들어가고. 감기 한 번 앓지 않고 건강했던 이종재 씨.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 이후 숨이 차 걷는 것마저 자유롭지 못하다. 병이 악화되면서 이제는 세수하는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힘에 부친다. 힘드세요? 이종재 씨처럼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특징이다. 이 질환이 더 무서운 것은 이종재 씨처럼 중증일 경우 겨우 숨만 쉴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주 힘들어. 한참 애를 먹어. 그 화장실에 앉았다 또 하고 앉았다 하고. 현재 이종재 씨의 폐 기능 상태는 어느 정도 악화된 것일까? 호흡장애가 심한 이종재 씨는 폐 기능 검사조차 불가능해 혈중 산소 교환 정도를 알 수 있는 정맥 검사를 통해 폐의 기능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혈액 내 탄산가스와 산소의 농도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호흡장애가 심각한 것이 확인됐다.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 확인된 손상된 폐 상태도 심각했다. 폐 기종만 주로 있으시지 뭐 다른 그런 소견은 없고, 폐라는 게 이제 헛박가리로 이렇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옛날에 담배 피신 것 때문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 폐가. 이 환자분이 갖고 계신 합병증은 이제 자주 그 폐렴이 발생하시고 또 폐렴이 발생하시면서 호흡곤란이 자주 악화돼서 근자의 1년 동안에도 한 2번 정도 중환자실에 입원하신